사실 정말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살을 좀 뺐으면 좋겠다. 내가 만들어도 이 정도는 만들겠다. 왜 이래 재미없느냐. 뭐 이런 내가 썼던 논문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교수님 채널 구독자 수가 드디어 200명을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구독자님들이 영상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저희가 재밌는 질문으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실제종 관련 영상에서 자신이 나태나 식욕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는 구독자 반응이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떠신 편인가요? 나는 개인적으로 칠제종이 인간의 어떤 본성을 잘 이렇게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매일 7가지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적으로는 식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식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살을 좀 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꼽자면 나태.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에서 고쳐야 될 나의 개인적인 어떤 악덕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중세 자선은행 관련 영상에서 은행이 대출하는 업무 외로 또 저축금에 맡아두는 역할 또한 하였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 자선은행이 만들어진 게 대략 15세기 중반입니다. 이탈리아 도시 페루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초기 시작할 때는 부자들로부터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금액을 가지고 낮은 이자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모금을 해서 대출하기에는 조금은 금액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16세기 가면 일반인들로부터 예금을 받고 약간의 이자를 지불하는 이런 식의 어떤 관행을 도입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관행이 교회에서 금하는, 즉 기존의 교회가 이자 대부 자체를 금했는데 이게 결국 이자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성직자와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16세기에 이르면 대부분의 자선은행이 개인들로부터의 어떤 예금을 받고 그 예금을 통해서 다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중세 음식 먹방을 요청하신 구독자 댓글에 기회가 된다면 시도해볼까라고 긍정적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오늘날 먹방 시도해볼 수 있는 중세 특별 음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유학 시절에 그때 우리식으로 하면 길거리 음식들이죠. 중세식 음식이었는데 오늘날 프랑스 요리로 하자면 부댕에 가깝습니다. 보기에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서 먹어봤는데 사실 정말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 향과 냄새 때문에 먹기가 힘들었는데요. 중세 유럽 사람들은 음식을 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중세 요리책을 종종 봤는데요. 중세 요리는 굉장히 향신료를 많이 친 요리들이 많습니다. 일반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는 아니었지만 부자들을 위한 요리에는 향신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요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곁들인 포도주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했는데 아마 저장 시설 이런 것들이 열악했기 때문에 포도주 퀄리티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서양 중세사 전공자 중에 이탈리아 파도바에서 베네치아 요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그분과 한번 이 동영상 촬영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이라서 굉장히 춥네요. 이제 연구실로 가시죠. 방학 때도 학교 자주 나오세요? 평소에 특별히 해외 자료 조사 갈 일이 아니면 거의 매일 나옵니다.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구실에서 책 보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종종 자주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연구실보다는 카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단독으로 꿀 잡는 상황이 많았는데 그게 안 들어가서 연구실 자주 오시는 거 많으세요?
들어오세요. 좀 지저분합니다. 몇 개가 나온 거야? 전기가 왜 갑자기 나갔나요? 모르겠어요. 그동안 해외 갔다 왔는데 전기가 3개나 나가버렸네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히브리 대학에 계신 미할 비란 쌤이 지난번에 우리 학교 오셨을 때 개인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연구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연구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학생들과 상담도 하고 강의 준비하기도 하고 책이나 논문 쓸 때 뭐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냅니다. 좋아하시는 책 몇 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좋아하는 책이라기보다도 연구용 책이 있고 수업용 책이 좀 있죠. 조금 아쉬운 측면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뭐 교육과 연구가 이거는 개인적인 케이스입니다. 뭐 분야마다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전공은 서양 중세사,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중해 문명 교류사인데 이 연구와 강의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깊이 있는 내가 연구하는 주제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지금 준비하는 논문이 몽골 시대 의료 지식의 교류. 아마 올해 6월 24일, 5일 양일간 우리 유아여대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주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죠. 몬테 디 피에타 프레젠자 에브라이카 인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몬테 디 피에타와 유대인의 존재 이런 책인데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내가 만들고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이제 강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옥의 역사입니다. Educating Early Christians Through the Rhetoric of Hell. 지옥이라는 수사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교육했는지. 너 지옥의 공포를 사전에 맛보게 해줄 테니까 제대로 행동하고 살아라. 그래서 지옥의 역사라는 어떤 제목의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가방이 되게 큰데요. 어떤 거 들고 다니시는지 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방이 그래서 무거워요. 노트북하고 책 한 2권, 3권. 가방 자체가 좀 무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자가 들었네요. 과자는 여러분들 외제. 스페인 가면 항상 이거를 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맛있는 달달이 이름이 이게 토론스라고 그러죠. 동영상 촬영 하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어떠세요?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요. 조금 더 웃으면서 재밌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밑에 여동생이 오빠 동영상을 처음 보더니만 하는 말이 내가 만들어도 이 정도는 만들겠다. 왜 이래 재미없느냐 뭐 이런 또 핀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뭐 그 뜻인즉슨 조금은 더 재밌게 만들고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 것들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뭐 요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촬영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식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나는 뷔페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주로 갔던 맛집에 가서 점심을 할까 합니다. 일종의 소스 만들기. 고추를 적당량 원하시는 만큼. 그 다음에 고춧가루
다대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아직 안 썼으니까 노란계자죠. 양계자를 좀 섞은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집 스페셜 오, 비법 양념장 같은 거. 장인데 나는 안 넣어. 아 진짜요? 아 그냥 보여주기. 완전.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덜 짜게 먹으려고 해요. 보통 이걸 넣어서 드시는 게, 간장 맛을. 그래서 이걸 이제 이 간장을 넣고 이렇게 섞어서 잘. 혹시 이건 딱 좋아요. 네. 떡을 추가할까? 네. 떡 맛있어요. 지금 에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에타는 다 알고 있죠. 처음에는 에타가 뭔지는 몰랐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리 타임의 약자라는 거, 그리고 대학별로 있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소통 공간, 특히 수강 정보를 많이 공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타에 한번 찍히면 큰일 난다. 이 식당의 미덕 중에 하나가 칼국수와 볶음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는 볶음밥이에요. 떡이라고 하시는 게 너무. 드세요. 지금 잘 된 것 같습니다. TMI 있으세요? TMI가 그게 Too much information. 개인에 대한 사소한 정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안 궁금한데 저 오늘 뭐 흰색 양말 신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참 모르겠네요. 짜장면 짬뽕. 나는 짜장면. 이유는요?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강아지. 중세 상류층으로 태어나기. 그냥 뭐 지금 직업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책을 계속 읽고 또 연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내가 썼던 논문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내가 기존에 했던 작업들, 생각들이 틀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스스로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 면에서 겸손해져야 된다. 또 다른 사람 생각을 또 수용해야 된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 생각만 옳다. 이런 고집을 덜 부리게 되는 거 아닐까. 저희 채널이 1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500명을 넘었고 작은 또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서양 중세 관련해서 저희 채널 주제는 저희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하고는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구독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또 알고 싶은 서양 중세사 관련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에 관한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만관부